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포천입니다. 포천 신읍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대법원 구성이 2명은 진보, 나머지 10명은 중도 또는 보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법관 대다수의 의견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앞두고 있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 골프를 친 사실과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 그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주장,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대다수의 법조계, 특히 대단히 빠르게 주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에 의한 주도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결정이 나오자마자 재판 연구관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모으라고 하고 관련해서 직접 주도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례밖에 심리기를 거치지 않았고 또 한 번은 아시는 것처럼 노태학 대법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유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고 다른 한 차례의 기일에서만 이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했는데 모두 7만 쪽이 넘는 자료를 사실상 지금 9일 만에 과연 대법관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는 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써내려간 그 판결문은 제대로 보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의문이 한두 가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오후 5시 10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골목골목 다니면서 국민들의 의견, 특히 비상계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좀 듣겠다라는 차원의 경청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한데요. 어제 선대위 발족하고 오늘 실제로 선거 캠페인하는 첫날인데 이 첫날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설령 오늘 날짜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선거는 아시는 것처럼 3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속사포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속한 재판이 이번처럼 이렇게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선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이 법조 다수의 판단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뭐 일치된 의견은 아니겠지만 다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도 뭐 기타 의견도 있고 보충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의견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는 오늘 아침 저희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모셔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상상을 넘는 범위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군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상고 기각 그리고 무죄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지금 오후 3시 40분 현재 전해진 바대로 유죄 취지로 상고
기각이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뭐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할 텐데 저희들은 당연히 무죄를 생각하고 골목 유세를 저희가 이제 동행 취재하려고 민심 루포를 취재하려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기 전까지 저희가 현장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도 너무 경황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도 설정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였지 실제로 이렇게 결정될 리는 만무하다라는 게 법조 다수설이었는데 결국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5월 1일 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결정 통지를 하고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떤 자세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까요?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의 참정권에 대해서 이토록 방해하는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아마도 지금 대법원 앞에 나가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화가 나더라도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차분하게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김문기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아마도 잠시 후에 판결문이 기자들에게 전달될 것 같아서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관련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울분이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네, 고비고비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직위원, 심우정, 그리고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내란의 준동이 끊임없이 연장전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무슨 극우단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후보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그리고 이 접경 지역은 여기 군사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시민들 저희가 좀 몇 분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근데 제가 이 동네에 와 보니까요. 일단 날이 조금 비가 막 서울에서는 왔는데 오후 들어서 그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막 많이 나와 계시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여기 이 신읍 사거리가 포천에서는 그래도 좀 읍내 예, 읍내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란이 내전적 상황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근심과 토로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상황을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선에, 핵심 전선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엄중한 시국에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시 46분 지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거리에 나와 계신 시민들 조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동접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조금 시민들을 만나 뵈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너무 다들 생업이 힘드시고 대체로 여기는 이제 중산층 또는 서민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셔서 실제 이재명 후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자, 네, 뭐 학생들이 네, 중간고사가 끝나서 거리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왠지 저희를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잠시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예. 네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 인터뷰가 좀 괜찮습니다. 네. 자, 저희를 반갑게 알아보셔가지고 예.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음악 소리가 나서 좀 바깥으로. 응. 대법에서 네네네, 대법에서 지금 판결을 지금 그러니까 보고 결정이 왔는데 네, 너무 뚜껑 열려 갖고 왔어요. 지금 저기 대법 갔다 오신 거예요? 이제 라이브 저기 예, 라이브로 숙소, 보시고. 예. 네. 자, 지금 너무 대부분이 예. 당연히 상고기각 무죄로 결정될 거라고.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예, 같은데 예,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예. 대법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결정,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신다고 뭐 다른 하시나요? 분들은 몰라도 그분은 능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대세가 그런 상황이 이런 뭐 상황이 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포천도 많이 지금 네. 사람들이 예. 굉장히 인식 전환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포천이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고 여기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근데 저번 네. 총선 때도 네. 이 포천에서는 네. 그 민주당 표가 예. 여기서는 이겼거든요. 가평에서 졌지. 가평에서 졌고 포천에서는 이겼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잠시 후 5시 10분 예. 여기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들어.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사장님은 여기 지금 친구들이랑 예. 그거 보고 예, 같이? 화나서 지금 소주 한 잔 먹으러 왔어요. 친구분들이랑 예. 여기 같이 친구분들이세요? 네. 네, 같이 인터뷰 같이 하시죠.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이재명 대표 그 결정에 이쪽으로 오시죠. 후보님. 파기환송했다는 자체가 이쪽으로 아주 오세요, 이쪽.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럴 것 같으면은 기각을 시켜버리든가. 파기환송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 예, 유죄 취지죠. 가서 다시 재심을 하려는 소리거든. 네. 그거는
장난질하는 거죠.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네. 아주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어차피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데 네. 거기에 취지에 걸맞지도 않고 예? 그랬으면은 애시당초 기각을 때리든가 했어야지 파기환송 시킨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법원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뜨다 보니까 네. 자기네도 입지 표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헌법기관이라는 거는 국민의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안아야 될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예? 네. 자기네가 서로의 입지를 내세우고자 하는 행동이다. 네.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근데 헌법재판소하고 다르게 대법에서 거의 이제 후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 그렇죠. 같은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네. 겁니다. 이번 선거를 한번 조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법이 예, 그래서 한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법원이 아무리 이런 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 한들 예. 민주당이나 뭐 지지자들의 입장이 변경된 확고하니까. 네, 예.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예, 예. 네, 선생님 같이 말씀하시죠. 이쪽으로 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같이. 제 조카가 거기 네.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조카가 예. 어디에 있어요? 대법원에? 아니요, 여기 어디 있으니까. 어? 예, 해도 되죠. 아, 저는 그냥 화이팅만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느 조가? 지역이 예, 저는 취재편이죠. 편의점, 야간 편의점. 예. 58년을 네? 나고 자란 사람인데 아, 선생님이. 여기가 저기 옛날부터 아주 노인네들이 골수들이 많아갖고 네. 이런 지역이에요. 예. 근데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네. 거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대통령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제시를 했는가를 보고 투표를 했는데 무조건 찍어주는 그 밭이다 보니까 예. 뭔가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예. 이번에는 좀 뭔가 변해야 되지 않나. 예. 전 이 소리 해도 돼요? 예, 예. 김용태 그 어린 놈의 새끼 그거 절대 두 번 다시는 여기서는 안 돼요. 안 돼. 예, 안 욕은- 된다고. 선생님 욕은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라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거 안 된다고.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58년 사는 인생을 걸고 얘기했는데 걔는 안 돼. 예. 예. 정권 창탈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쭈삐쭈삐 서 있고 국회 회의하는 데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서 찌그러 앉아고 그게 무슨 국회예요. 예? 쥐라고요. 쥐? 김용태? 예. 예. 그건 뭐요? 여기 지역에 오지도 않아요? 저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김용태 의원, 젊은 예. 국회의원인데 여기서 예. 당선됐고. 최연소 아니에요. 예. 그나마 네. 포천서는 예. 안 됐는데 가평 쪽에서 예. 표를 얻어갖고 몰표가 나왔어요. 가평에서. 옛날에도 저기 최 누구요? 그 사람 예. 국회의원 할 때도 예. 최춘식이도 네. 여기선 졌는데 가평에서 몰표를 어. 얻었어요. 그 사람이 중대장 했던 사람 아니에요? 백골부대.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뜻인데 회의죠. 이게 지금 다시 또 이 대법원이 선수로 뛰는 느낌이에요. 흔들려고 하는 거죠. 선거판을. 예. 존재감을 예. 드러내는 거지. 대법원이 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 대법원에서 네. 헌법재판소에 예.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올리기 때문에 자기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내 개인의 생각이다 이거지. 네. 사실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 26일 날 쓴 그 판결문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무죄를 그동안 그토록 많은 매체들이 그토록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아니 이런 자질 구레한 거 갖고 네. 다 따질 것 같으면 네. 김건희 윤석열이 언론에서 구속시켜야지 예. 당연히. 예. 예? 그 사람들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하찮은 거 갖고 예. 알았니 몰랐니 골프를 쳤니 안 쳤니 이걸 이게 100쪽이나 되는 항소심 장난질하는 거요. 국민이 봤을 적에는 국민이 봤을 때는 장난질 예.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럼 김건희 윤석열이 그보다 더한 거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네. 선물 받고 했으면 당연히 구속 샤넬백, 수사이지. 그럼. 인삼주. 네. 네? 그리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거 운동 기간에 그때 전에 그 사람이 이제 허위 사실은 더 많이 했잖아요. 뭐 그렇죠. 처가가 뭐 10원도 뭐 안 받았다는 예. 그런 걸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이 기억에 네.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려면은 인식의 영역인데. 그렇죠. 선거판에서 약간 내가 유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뭐 원했든 안 원하지 않았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재판을 해버리면 네. 이제 선거운동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이제 선례를 남겨버리는 예. 그 또 한 번 이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선거판이 출렁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포천 지역에 예. 그 꽤 오래 사셨습니까? 얼마나 예. 사셨습니까? 저는 전라도인데 네. 여기 온 지 한 22년 넘었어요. 22년. 예. 그 최근에 포천 지역의 분위기나 좀 기류나 어떻습니까? 아니, 많이 개헌 후기에. 바뀌었어요. 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 포천만 따지면 포천이 6대4 정도는 네. 이 약간 이제 진보 쪽? 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쪽이고 이재명 대표 쪽. 예. 이제 진보라는 말도 쓰기가 좀 그러네. 예. 그렇죠. 네. 많이 돌아섰죠. 여기냐면 봤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늦게 봤기 때문에 네.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늦게 봐야 알지. 네. 예, 이제 근데 동네가 이렇게 막 북적북적 평일이라서 그런지 근데 예. 오늘 휴일인데 북적북적하지 않고 아니, 쌍막한 동네. 정말 쌍막한 시로서는 예. 있을 수 없는 동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번화한 동네지. 예. 여기가 제일 번화한 예, 데죠. 이- 신읍. 시내 쪽으로는 제일 번화한 데인데 예. 정말 사람이 없는 동네 여기. 예. 많은 예? 오늘은 이쪽으로 같이 오시죠. 예, 예. 그래도 오늘은 많은 건가요? 예. 예. 휴일이고.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동네가 너무 좀 쌍막한 동네. 예. 밤 되면 예. 평일에는 없어요. 사람이. 예. 그 가게 경기는 좀 어떤 편이세요? 아주 그냥 엉망? 엉망이죠.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지만 예. 61년을 살았지만 예. 이런 동네는 예. 없거든요. 정말로. 예. 예가 없었어요. 예. 이런 애가. 예. 제가 20몇 년 살면서도 예. 이렇게 사람 없고 장사 예. 안 된다는 예. 얘기는 한 2년 전, 1년 전 계속 심해지고 있고 예. 문도 많이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동네가 뭐랄까 힘들어. 성인이 살기는 참 뭐라고 얘기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네. 살 수 없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게 시가 된 동네가 모르겠어요. 나는 네. 어떻게 시가 됐는지. 여기가 원래 포천군이었죠. 근데 네. 지금 포천시가 된 거죠. 예. 근데 시가 되면 인구가 많고 그런 건데 예, 송우리하고 엎쳐가지고. 10만이 넘었어요. 예. 인구가 처음에 시로 승격할 때는 예. 17만까지 이제 승격되고 17만까지 이렇게 막 네.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한 14만 정도로 줄었고 그렇군요. 이제 양주나 그러니까 활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여기는 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아예 자체가 없는 동네고 아예 그냥 송우리 같으면은 네. 그 정도로 해줄 텐데 여기는 아예 없는 동네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다시 한번 좀 활력을 찾아야 되는 선거인데 또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화기환송으로 대법원이 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들 또 야, 이거 쉬운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애청자, 저는 완전 애 구독자죠. 구독자, 취재편이죠. 네. 맨날 보니까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네, 저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너무 상심들 하지 마시고 뭐 예상 어느 정도는 또 이래도 이럴 가망성이라는 것도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가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투표하고 또 주위에 많이 더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 전 그냥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기환송 결정되고 너무 황당하시고 그래서 친구분들끼리 술 한잔 하시러 지금 여기 옛날 통닭, 예, 옛날 통닭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4시인데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도시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군인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긴 한데,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민주당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매너글, 나 너무 미인이신데요? 괜찮아요.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대선 투표하실 건가요? 네. 네. 저 카메라 안 나오는 거죠? 네, 카메라 안 나와요. 여기 뒤로만. 너무 미인이신데. 뒤만 볼게요. 예. 방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네.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파기됐다고요?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 그러면- 가서 다시 재판을 이제 하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유죄 취지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는데 무죄,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네, 항소심에서 무죄. 예. 그랬다가 다시 또 대법원에서 오늘 방금 전에 파기환송해서 다시 서울 한다고요? 고법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해라. 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이제 무죄는 아닌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죄를 지었으면은 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판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국민은 모두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건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네.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정말 죄를 안 졌으면은 무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렇게 네, 법원의 저는 그게- 결정을 존중한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좀 야당 혹은 또 여당,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평하게 한 당이 그냥 그러니까 한 당이 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야당 여당 균일하게 해서 국민을 위한 그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 비상계엄 사태 때 네네.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그 아, 상황을? 저는 자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날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과연 무모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또 대통령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이 김건희 여사님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계엄을 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관리나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네.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거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게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이 이익을 갖고 예. 그렇게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이익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안 비상계엄을 해요. 한건 예, 아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뭐 선거 관리나 이제 여러 가지 네. 비리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그런 거에 생각은 안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더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정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누군가 나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투표하실 겁니까? 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께 제가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4시 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저쪽에 그 어머님들 좀 계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길거리 민심 그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혹시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바쁘신가요? 네, 바쁘셔서 좀 어렵시다고 하고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딘데요? 아, 저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네, 자,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비상계엄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진짜 우물 판 거죠. 어. 자기가 우물을 팠다. 자기가 너무 생각 없었던 거죠. 네. 그것만 안 했어도 이렇게 네. 탄핵까지는 안 갔겠죠? 비상계엄을 안 했다면 탄핵까지 안 갔을 텐데 비상계엄에서 탄핵 당했다. 네, 그렇게까지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 경기는 요새 좀 어때요? 너무 안 좋아요. 어느 정도예요? 글쎄,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뭐, 워낙 여기가 오래된 매장이라서 네. 그냥 꾸준한데, 저 같아도 외식을 많이 줄이겠죠? 그러니까 외식을 만약에 월 5번이라면 2번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득이 줄어서 소득이 많이 줄었죠.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저도 문제지만 일단 남편 네. 주 수입원인 남편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예. 왜냐면 건설 경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투표는 하실 계획이십니까? 투표는 할 계획이나 예.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많이 고민 중이에요. 왜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국민의힘 마땅하게 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찍을 마음이 없고요. 찍을 마음이 없고. 민주당을 찍자니 예. 예전하고는 조금 예전에 솔직히 이재명 씨를 찍을 의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의아해요. 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무서운 느낌 드세요? 약간 되고 나서 약간 보복성이 있을까도 두렵고 정치 보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누구를 향한 정치 보복이요? 국민의힘에 대한 보복? 국민의힘에 대한. 그리고 지금 양쪽이 우리 지금 국민이 너무 반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분열돼 있다. 분열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모아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모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많이 회의적이에요. 투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국민의힘은 될지 도저히 못 찍겠고. 못 찍겠어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세요? 아니 지지자 아니에요. 무당파. 전 지지 아닌데 네. 지지자 아닌데 네. 지금 사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 많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네네네네. 네. 최근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대위원회 출범식을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억하시나요? 네 알아요. 예. 정은경 청장이 이재명 후보 돕겠다고 캠페인 선대위에 결합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소식은 모르셨구나. 저 그 소식은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네. 그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정은경 청장. 네. 네. 그분이 이재명 후보 돕겠다고 왔어요. 그래요? 네. 팬데믹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서울대 가 계신 분 맞아요. 아니세요? 서울대 교수로 예, 예, 계세요. 예, 의대에.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조금 흔들리는데요? 좀 흔들리세요? 예. 저 이재명 씨 되게 좋아했는데 예. 요즘에는 정치인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흔들려요. 그러시구나. 지금 조금 한 달 동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있었잖아요.
선거법 사건이 항소심에서 지난 3월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요? 다시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은 지금 대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검경도 예, 다 믿을 수가 없고. 다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거는 예, 지금 정치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예, 예.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불신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너무 불신을 많이 줬다. 많이 검찰도 줬어요. 믿을 수가 저뿐만 아니라 다 많이 그럴걸요. 예, 다 믿을 수가 없다. 큰일이네. 진짜 큰일입니다. 저뿐만 아닐걸요? 예. 거의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사실은 좋은 정치는 예, 주부들은 예, 정치를 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같이 일개 주부도 네.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네. 지금 정치가 개판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치가 개판이라는 얘기다. 네, 예. 맞아요. 큰일이네. 지금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이에요. 네. 그럼 날씨가 이런 것도 지금 진짜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니 제가 그래요 맨날. 아유 날씨가 이 모양인데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하나로 좀 모을 수 있고요. 하나로 예. 국민들 지금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경제 좀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 좀 살릴 수 있는 대통령. 예. 그리고 외국을 나가도 예. 좀 우리나라 이렇게 진짜 국민들 좀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대통령 좀 나왔으면 자부심을 좋겠어요. 좀 갖게 하는. 네. 그리고 진짜 네. 자기 이득만 챙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민들 위해서 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에요.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사? 나는 전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그냥 영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네. 그래요. 예. 예. 여사?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나 이렇게 나와도 되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우리 시민분하고 같은 생각이시고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되도록이면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당을 생각하지 말고 인물 생각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서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인터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갑자기 한 얘기를 해서 그냥 두서없이 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 포천 예? 네, 저기 앞쪽으로요. 예. 네. 자, 저희가 4시 13분.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네. 대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 여사?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4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포천 시내가 매우 한적합니다. 네, 매우 한적하고 시민들이 거의 안 계세요. 여기가 가장 번화한 포천의 거리인데 지금 택시들은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실제로 시민분은 안 계십니다. 여기 사장님 한 분 계신데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젊은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바쁘시다고 하십니다. 주로 이곳이 쭉 의류 상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또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포천 공영 버스 터미널이에요. 버스 터미널인데도 되게 한적합니다. 굉장히 한적해서 시민들이 거의 안 계셔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절대, 고개를 짜잘 이주 노동자분들 계시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금 올라가 보고요. 그 한의원 앞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 잠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서울 사람이에요. 아, 서울 사람이셔요? 아니, 포천 분인 줄 알았더니 서울 사람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리고 나서 땅은 좀 젖었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제 완벽한 봄이 된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좀 국민들이 축제의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대법이 역할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군요. 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특별한 변수가 있을지는 저희가 내일 전문가분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민이 안 계셔서 여기 이재명 후보가 오셔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꽃집이 있는데, 꽃집에 혹시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는 네, 그냥 여기서 잠시. 이 꽃집 너무 예쁘네요. 꽃 앞에서. 카네이션이 중국산. 네, 꽃을 찍을게요. 꽃을 말씀만. 이 카네이션이 중국산 카네이션이 있네요. 네, 요즘은 네. 거의 수입이 많아요. 아, 꽃이. 네. 꽃이 수입이 많구나. 저런 카네이션은 한 송이에 너무 탐스러운데 얼마예요? 한 송이 한 2,000원 정도 해요. 2,000원? 네. 야, 그래도 포천이라 좀 저렴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여의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지난 비상계엄 때 선생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도 12.3. 집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죠. 텔레비전 보시다가 네, 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비상계엄 딱 터졌을 아니 때. 이게 진짠가 그랬죠. 예,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고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자, 지난번에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됐어요. 너무 너무 잘된 결정입니까? 그럼요. 예. 네. 근데 오늘 지금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오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네. 예. 왜 어떻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셔서 예. 저희 취재 편의점인데 저희 모르세요? 아니 알죠. 아시죠? 그런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사장님, 네, 섭섭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요즘 하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 예. 근데 진짜 선거까지 완주만 하실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그게 걱정이죠. 뭐.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완주만 하면 좋겠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네. 벌어질까 또 걱정이 되신다. 완주만 할 수 있으면 네. 되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예. 정말 빨리 되셔가지고 네. 바뀌어야지 예. 못 살겠어요. 요새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때 그 비상계엄 그때부터 네. 예, 굉장히 안 좋아요.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네, 그때부터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네. 무슨 꽃을 사겠습니까? 네. 예, 시민들이 경기가 예. 계속 지금 경기가 좋을 때거든요. 봄이라? 그렇죠. 봄이니까. 근데 경기가 없어요. 예. 네, 작년보다 너무 안 좋아요. 작년보다. 네.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고, 네. 그렇죠. 이제 곧 스승의 날도 오고,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꽃을, 특히 어버이날은 꽃이 진짜, 네. 예, 카네이션 전부 사실 텐데, 네. 경기가 없다. 작년보다 많이 줄였어요. 네. 어느 몇 퍼센트 정도 줄이셨어요? 거의 뭐 한 40% 정도 줄인 것 40%요?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생계에는 지장이, 지장이 많죠. 꽃은 네. 네. 봄에 많이 대목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예. 경기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 포천 지역은 좀 보수적인가요?
엄청 보수죠. 대체로 다 국민의힘 지지 계열이 많으신가요? 너무 답답해요. 이 동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굉장히 그 고즈넉하고 적막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너무 그래요. 약간 생기나 활기가 없어요.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게 젊은 네. 사람들도 없고 예 약간 침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예. 네. 저는 여기 포천에 처음 와보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활기찬 네. 그런 도심의 기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지지자로서 혹시 당원이세요? 그렇죠. 아, 당원 아니에요. 당원은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냥 지지만 네, 하시는데 마음으로 예. 응원만 네. 해요. 조금 있다가 5시 10분에 네. 여기 지역을 지나가셔서 아. 아마 이 꽃집도 네. 오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네. 대표가. 이재명 대표 오시면 무슨 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아니요, 응원한다고 힘내시라고. 아, 응원한다. 힘내시라. 그러니까 특히 오늘 또 네, 이런 오늘 예,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서 마음이 무거우실 네,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정말 다른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서. 너무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아니, 너무 인터뷰를 다들 포천의 어머님들이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4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근데 대체로 정말 비슷하시네요. 그동안 너무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통된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조심하시고요. 네. 자, 저희가 조금 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는 서울에서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네. 네. 자, 일단 선생님 비상계엄 때 어디 계셨어요? 자고 있었죠. 자고 계셨어요? 아침에 비상계엄 터진 거 보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생뚱맞은 생각? 생뚱맞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네. 네. 필요한 상황 아니지 않았나요? 네?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그렇겠죠. 예. 자, 파면된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투표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난. 투표 참여, 글쎄요. 투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요즘 중앙 정치 무대가 너무 좀 네. 중앙정치 무대가 너무 네. 양극단으로 갈라졌어요? 극단 그런 것보다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네. 예. 다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다 저 예.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여당,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뭐 저는 좀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보수가 있나? 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민주당이 보수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보수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물론 하지 말라는 법 없죠. 예. 네. 그게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고. 네. 그게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예. 뭐 글쎄요, 어떻게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 본인의 성향이잖아요. 네, 정치 성향이니까 네. 좋다 안 좋다 말하기는 그렇다. 체감하시는 민생 경기는 좀 어떠세요? 모두 다 안 좋다고 말을 하죠. 예. 아니 선생님이 직접 체감하는 저는 입장 보면 일단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물가가 예 맞아요. 예.
수입이 적은데 물가는 막 올라가서 예. 최근 한 2년 사이에 좀 2, 3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 영향이라고 하던데 네. 전쟁하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물가가 정치보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네. 네, 소득은 적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계가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인데요.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뭐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니에요. 말하면 말하는 만큼 저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유가요.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의 얘기가 정치인들을 저희 방송을 정치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글쎄요, 대한민국 너무 양극단으로 있어서 결국 싸우기 바쁘지 않을까. 네. 뭐 누가 요구한다고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쭉 보세요. 네. 나라 가졌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정치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 바뀔 게 없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너무 슬프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만큼 민주주의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뭐 정치가 바뀝니까? 별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은 낮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속상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밝고 경쾌하게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랬는데 아예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분들께서 지나가셔가지고요.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좀 아이들 데리고 지금 댁에 가시는 하굣길. 네.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하십니까? 네? 네, 해야죠. 어떤 후보 지지하시겠어요?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이유는요? 네? 지금 오는데 여기 5시 그래요? 10분에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다 사람들이 와 있는 이유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결정 나왔어요. 어떻게 걱정이에요. 보셨어요? 걱정이에요? 네. 너무 걱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난 그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네. 너무 이뻐. 아이고, 야, 깜짝이야. 취재만 잘하는가 아니라 인물도 이거다. 좋아. 여기 포천의 민주당 당원분들이 다 나와 계신가 봐요. 당원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 오늘 재판이 너무 속상해서 왔어. 너무 속상하셔서 예. 대법원이 왜 그런 이런가? 건 모르겠고 네. 대법이고 고법이고 모르겠고 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네. 내일 모레 선거인데 이건 아니지. 네. 내일 모레 선거인데 네, 이건 이건 아니지. 아니지. 예.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네 도저히 댁에 계실 도저히 열받아서 집에 못 있겠는 거야. 무슨 놈의 재판이 그따구라니. 네. 어? 며칠 만에 뚜닥닥닥닥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재판을 좀 조금만 더 미뤄서 네. 선거 끝난 뒤에 하든지. 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예. 나 쓰레빠 신고 왔어요. 어머 진짜. 집에 있던 신발 신고 왔어. 그냥. 네. 무슨 있다고가 있나 하고. 너무 속상해. 이재명 대표 만나면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당선되시라고. 당선되시라. 네. 너무 억울하니까 당선되시라고. 예,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 동네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쭉 다녀보니까. 보수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면 이게 38선이 가까우니까 보수 수밖에. 그렇죠. 여기가 뭡니까 대북전단 때문에 굉장히 소음 시끄럽고 뭐 이런. 그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괜찮으시고요. 아니 예. 나는 잘 몰라. 그쪽에는. 예. 그거는. 여기 포천 읍내에 사시니까. 아니. 어디 사세요? 저쪽 동네에서 왔어. 저쪽 동네에서 오셨어요? 산을 3개 넘어서. 와 세상에 산을 3개를 넘어서 오셨어요? 이 슬리퍼를 신으시고
대단하시다. 내 있잖아. 아이 예. 신경질 나서 그냥 와야 되겠다고. 차를 이빠이 몰고 왔다니까. 신경질이 나서 오셨나.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시민들께. 저 장윤정인가? 장윤선. 장윤선 편의점인가? 예, 편의점. 편의점에 시세 편의점. 많이 그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이런 여성이 있다. 여성 언론인이 있다.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배를 잘 길러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야, 완전히 정당 대변인 같으세요. 네, 슬리퍼 신고 너무 세상에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이게 말이 되니? 이러면 너무나 시원하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기 어머니 또 계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 가족이신가 보다. 네, 아이 데리고 오셨나봐요. 네, 포천 시민. 포천, 예, 맞습니다. 네. 자, 재명, 이렇게, 애기가. 서해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나? 아직 말하기 어려운 네네네네. 형편이에요, 아버님. 벌써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조기 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계속 봤는데 계속 화만 나가지고 예. 그냥 빨리 보고 그냥 예. 빨리 나왔어요. 그냥 빨리 그래서, 보고. 네. 대충 보고.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 내렸다고 보십니까? 눈치를 볼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눈치 보는 것 같고 네. 뭐에 그렇게 해서 하는지 정확한 명분도 주지 않는 것 같아 갖고 네. 그냥 보는 사람으로 계속 답답하기만 해가지고 뭐 납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파기환송 해버리니까 예. 그냥 답답했어요 보는 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하는데 골프 친 사실, 그 다음에 협박, 이제 국토부에 대한 협박,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렇죠. 비평들이 예, 쏟아지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맞아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현장에 오시게 네. 되시는데요. 이 대표 만나면 무슨 말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딴 거 없고요. 네. 애기 있으니까 애기만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우리는 싶어요. 괜찮은데 애기만 좀 잘 살 수 그쵸. 있게 아이가 편안한 세상을 좀 그럼요. 만들어 주시라.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들은 살 만큼 살았다.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애들이 주시라. 행복해야지 이제 맞습니다. 요즘에 다 뭐 국가 위기설 그런 거 나오는데 다 네. 애기들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빨리 안 되면 안 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많은 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모이고 계시네요. 네. 네. 여기 평범한 고등학생들 같은데? 맞아요? 고등학생들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고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2학년? 아직 투표권은 없네. 네. 여기 이재명 대표 오는데 혹시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여기 잠깐 서서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이재명 네. 여기 인터뷰 여기. 아니 왜 고등학생들 예, 이번 비상계엄 어떻게 봤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 학생은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저도. 학교 못 갈까봐. 네. 학교 못 갈까봐 걱정됐어요? 네. 네, 그렇구나. 학교 못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 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새로 뽑히는 대통령 어떤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잘 어떤 모르겠어요. 멋진 나라. 네. 멋진 나라? 네. 자, 어떤 나라? 물가 안정. 네, 그다음에 걱정은 안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걱정 안 할 수 네.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3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쪽으로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 빛발이 다시 조금씩 굵어지기. 그렇구나.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4시 34분이어서 저희가 다시 또 서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비가 갑자기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분석 내용 알차게 담아서 아침 9시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 기자님 저 메일 보고 있어요. 근데 저기 화면에보다 훨씬 더 아름답.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법.